안녕하세요 여러분, 숭냥이에요. 오늘은 제가 IT 기업 라인에 최종 합격을 하고서도 입사를 포기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고고 쌩! 라인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사를 포기할 수가 있죠? 다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때 라인에 입사를 포기를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면접을 봐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포기를 하는 일도 생기는구나 라고 그때도 저 굉장히 좌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로 얘기를 드리자면 바야흐로 삼성에 입사하기 전 바로 그때였습니다. SK가 자꾸 분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그룹이 한 100명 정도였는데 점점 사람이 축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씩 이직을 막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연차도 어렸었고 나의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른 빨리 나도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의 남편 훈이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음, 훈이를 만나서 재밌게 연애를 하고 제일 재밌게 있을 시기였죠. 그런데 라인에서 채용 공고가 떴는데 해외 직군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서비스인데 베트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육아맘 카페 관련된 서비스를 오픈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포지션의 UX 채용이었어요. 근데 숙량은 사실 글로벌 프로젝트를 굉장히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부터 쭉 한 2, 3년간 아침에 새벽 영어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어를 계속 했던 것도 있었고 꼭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국인이랑 같이 되게 멋있는 거 아시죠? 막 멋있게 막 영어로 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해외 서비스를 빵 오픈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회사이면서도 제가 원했던 글로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다 싶어서 면접을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보통 면접을 보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왜 아냐면 두 번의 면접을 보잖아요.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보는데 두 번을 한 2주 간격으로 휴가를 쓰니까 이제 아예 이직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점심시간에 몰래 갔고 두 번째로는 그냥 면접 복장을 입고 와서는 위에는 약간 후드를 걸치고 면접 복장이 아닌 듯하게 약간 믹스 매칭을 해서 약간 숨겨가면서 오후에 퇴근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가깝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회사가. 네, 그래서 우선은 면접을 받고 첫 번째로는 직무 면접이었는데 비대면 면접을 봤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분들은 베트남에 가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제 포지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팀은 이미 베트남에 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비대면을 진행을 했다. 네, 그런 점이었고
두 번째는 임원분 면접이었는데 임원분이랑 저랑 이런 식으로 2대1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니다, 1대1로 면접을 했었어요. 임원분 한 분이랑 비대면 그 화상 키고 그다음에 저 혼자 이런 식으로 임원 면접을 진행을 해서 최종을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면접 질문과 리스트는 제일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입사를 포기했냐? 연봉 서약까지 쓰고 계약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라인에서 뭐 연봉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조건도 다 괜찮았고 이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라인으로 많이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의 복지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채용 조건에 보면 2주에 한 번씩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2주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그 케이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입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날짜를 박아야 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이면 한 뭐 2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쉬고 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남편 혼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뭐 결혼까지 확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 오가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친구 부모님 인사 좀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 일주일만 더 줘서 2주만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주를 줄 수 없다. 우리 지금 프로젝트 너무 급하고 얼른 일주일 만에 회사를 정리하고 빨리 와라. 그리고 여권 번호 빨리 알려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깊은 고민에 빠졌죠. 너무 좋은 프로젝트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해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영어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꿈을 꿔왔는데 왠지 일주일에 이거 연장을 안 해주는데 과연 베트남에 가면 2주에 한 번씩 나를 보내줄까? 라는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죠.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그래서 일주일만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죄송하다. 입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그거는 정말 사실 두 번의 면접을 받고 그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힘들어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그날 이제 훈이 남편과 만나서 지금의 남편 그때는 남자친구 훈이랑 만나서 이제 따뜻한 술을 한잔 했어요. 일본 일식이었던 것 같은데 일식 그 음식점에 가서 따뜻한 술을 한 잔 시켜놓고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커리어가 제일 중요했던 숙녀인데 그 이전 연애에서 장거리 연애 때문에 헤어진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거리면은 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한 80%는 먹고 간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었고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갔을 때 이 사람과 과연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사실 의문인 거예요. 흔히 말로는 자기는 뭐 베트남에 오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고라면 떠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입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입사를 포기하게 됐고 저는 그냥 다니던 회사에 남게 됐죠. 근데 사실 스스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컸고 조금 마음적으로는 슬펐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라고 느낀 게 제가 나는 소중하지만 나는 소중하고 내 커리어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포기할 정도의 뭔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게 결혼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자마자 결혼 얘기가 나왔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계속 다니던 회사에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삼성 공고가 뜨면서 신혼여행 이후에 그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떡집머리로 뭐 세수도 안 하고 가서 그렇게 면접을 봐서 삼성에 합격을 하게 됐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 갔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달 보고 한국에 오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었겠죠? 주말 출근하면서 일하고 막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인이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였지만 숙량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저에게 맞는 채용이 떠서 또 다른 이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생겼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항상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저는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 뒤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온다. 거기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